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보고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여기는 키핑장이에요, 변함없이. 그런데 이쪽에 제가 빈 쪽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옮겨 놓았죠. 오늘 제가 와서 한 일이랍니다. 사실은요, 오늘도 늦었어요. 오늘 월요일이라 병원에 갔더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병원에서 병들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한 2시간을 넘게 보내고 나니까 오늘도 역시나 키핑장에 좀 늦게 왔어요. 지금 시간이 뭐 한 5시 반이 넘었던 것 같아요. 볼일 하나 보고 짝꿍을 내려주고 시간이 늦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늦게 간 만큼 여유 있게 1~2시간 더 하고 와 하고 말을 하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분갈이는 할 시간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사실은 저쪽에 있는 아이들을 하엽을 하나씩 띄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제가 이 저쪽에 일자로 된 쪽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지금 여기 키핑장이 여기저기 하나 빼고는 다 찼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도 이제 사람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쓰는 그 선반이 불편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하나씩 아이들 선 보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저 박스에다가 하엽을 하나씩 띄어서 모아놓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널브러뜨려서 약간은 쓸기는 했어요. 그래도 오늘 와가지고 하나씩 눈 맞춤하면서 하엽 정리 이만큼 많이 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매일 와서 아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 하고 아이들 돌보면서요. 물론 건강한 아이도 있지만 뭐 아픈 아이도 약간은 눈에 띄더라고요. 심하게 아픈 아이는 오늘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자리를 옮기니까 애들이 또 달라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키핑장의 아이들이요, 지금 물을 먹은 지가 5일 정도, 6일? 이 정도 됐어요. 하엽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분이 벌써 바싹 마른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빡빡한 이런 아이들은요, 아직 화분 속에 수분이 아직 덜 말랐어요. 그리고 이 틈이 안 벌어져 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은 하엽 정리를 조금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했고요. 목대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올라온, 오늘 누다를 3개를 다 했거든요. 여기 이제 1,000원짜리로 제가 초보 때부터 키운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들었고, 요거는 사실은 나이백이에요. 요거는 제가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 목대를 이만큼 올렸죠. 이렇게 하엽 정리만 대충 해줬는데, 요 아이도 1,000원짜리 아가. 그런데 요 아이가 이 롱분이거든요. 여기는 수분이 좀 덜 마르고 여기는 좀 수분이 많이 마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날짜에 물을 주어도 이 화분과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물 마르는 시간이 다른데요. 오늘은 제가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다육이가 물음병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물음병의 원인이 70%, 80%가 거의 과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과습으로도 다육이들이 많이 물음병이 온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과습이 원인이라는 것보다도요, 이 과습은 이 아이들이 물음병이 오기 시작하는 통로예요. 물이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하엽을 띄든지 아니면 이 꽃대 있잖아요. 이 꽃대도 이렇게 지금 다 잘라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 꽃대가 바싹 마르면 요거를 또 뽑아주게 되잖아요. 뽑을 때도 이 다육이 그 입장 사이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하엽 정리할 때 하엽을 띄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물론 이렇게 건드려서 똑 떨어지는 하엽만 띈다고 해도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생립도 생기고요. 이 핀셋이 상당히 이 작은 거는 이렇게 날카로운 것도 있어요. 작은 틈을 할 때는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핀셋에 의해서도 다육이가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를 통해서 물음병이 가장 많이 온다는 거, 그리고 이 꽃대를 뽑을 때도 그 상처가 생기는 그 입장과 입장 사이로 세균 감염이 되어서 물러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엽 정리를 할 때도요, 내가 어저께 물을 주었다 하면 한 2~3일 띄었다가 하엽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저께 물 주고 바로 하엽 정리를 하면 이 수분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고 그 하엽도
수분을 먹으면서 약간 그 부들부들한 바삭거림이 없이 부들부들하니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힘을 가해서 뛰다 보면 다육이 목대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 상처를 통해서 이 물이 통로가 되어서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육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날하고 이 하엽 정리하는 날짜를 최소한 2, 3일 간격을 띄었다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하엽을 많이 띄었잖아요. 아마 핀셋으로 인한 상처도 있을 거고 하엽을 띄는 과정에서 목대에서도 살짝 이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물을 줄 때 최소한 내가 오늘 하엽 정리를 했다 하면 2, 3일 뒤에 그 상처가 아무를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물관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이 꽃대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꽃대를 내가 오늘 바싹 말라서 뽑았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물을 주지 마시고 최소한 2, 3일을 띄었다가 물을 주는 게 아이들에게 그 최소한 세균 감염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엽 정리와 이 꽃대 뽑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은 이 다육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자구가 물러지든가 목대가 물러지든가 그런 물음병의 원인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엽 정리나 꽃대를 뽑을 때나 자를 때나 항상 다육이가 상처가 있는 상태,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죠. 뿌리 정리하면 다육이가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물관수를 최소한 일주일 뒤에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육이에게 가급적이면 상처를 주지 않고 하시되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하엽 정리하고 꽃대 뽑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2, 3일 간격으로 시간차를 두었다가 물관수를 하시면 다육이들이 아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아이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 장미 허브가요, 제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 깔망으로 이렇게 반 그늘 정도, 오전 햇빛이 이렇게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집에서도 이 장미 허브를 키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아무래도 물관수가 늦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준다고 해도. 근데 이 장미 허브를 조금 키워보니까요, 강한 햇빛에 두면 아이들이 얼굴이 좀 작아지고요, 하엽도 많이 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키우는 아이도 선반 맨 위에 올려놓았다가 밑에 칸에 내려놓고 지금 한 2주 정도가 되었는데 이 초록잎파리가 더 많이 나오고요, 얼굴이 좀 키웠어요. 그래서 키핑장에 와서도 이 아이가 집에 있는 아이보다 얼굴이 더 작아졌어요. 숱도 지금 많이 줄었죠. 오늘 하엽 정리를 하니까 공간이 성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그늘을 좀 만들어 주려고, 이쪽은 오후 햇빛도 아무래도 방향이 달라서요, 오후 햇빛도 좀 덜 들을 거고 오전 햇빛도 좀 덜 들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공기가 통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도 이렇게 맨 밑에 선반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얼굴을 키우고 녹빛이 많이 올라오게 만들려면 이 반양지 반그늘 거기다 놓고 키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려고 하는데 아직 밑에가 지저분해서 오늘은 임시로 이렇게 놨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누야사 진짜 예쁘죠. 요 아이가 진짜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이쁜 거 있죠. 자, 요것도 제가 초보 때 적심에서 키운 아이들하고 입꼬지에서 키운 아이들 합식해서 이렇게 놓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나이백이 4살 먹었어요. 요거는 마드리데스죠. 마드리데스가 뿌리 활착을 잘했어요. 그 풀치고는 이 빛감이 진짜 예뻐요. 요거는 어린아이인데도 이렇게 보라보라한 빛깔을 진짜 이렇게 하는데, 이거 3포트 합식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몸값 거한 풀 종류의 그 보랏빛 나는 그 블루컬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묵은둥이 보랏빛 나오는 아이들을 살려면 최소한 몇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마드레데슈는 뭐 2,000원, 3,000원짜리 사다가 요게 3개를 합식하니까 그 블루컬스 못지않게 이 보랏빛이 예쁘고 진짜 예쁜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이 빛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엽 정리를 하면서 이 아이를 자세히 봤어요. 사실은 이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아이도 얼굴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요, 의외로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가 빠글빠글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하엽 정리를 하는데 잎이 아주 잘 떨어지더라고요. 바삭바삭하니 이 아이 이름이요 클로이예요. 클로이인데 뭐 몸값도 그렇게 비싸게 들여온 기억이 없어요.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이 연한 연두빛이 예쁘다고 할까요? 오늘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눈 맞춤하면서 정을 많이 들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거는 섭세실리금이에요. 목대에 있는 집에 있는 섭세실리금하고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이만큼 어리고요. 많이 다져지지 않은 아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서 치마를 안 두르고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대를 울려서 예쁘게 만들겠죠. 요거요 을려심이랍니다. 요것도 제가 초보 때 키웠던 1,000원짜리 아가예요. 4살 먹었어요. 요거는 테드베어랍니다. 테드베어도 이 솜털이 뽀송뽀송하고 이 밤색빛 도는 달기가 많지 않거든요. 요런 아이도 괜찮아요. 여름만 조금 조심하면 그닥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에라랍니다. 시에라도 오늘 말끔하게 하엽 정리를 해주었어요. 제가 좀 속이 좀 시원한 거 있죠. 요거는 아델이랍니다. 이 아델도요 꽃다발처럼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이 고프잖아요. 그런데 물 관리법에서 제가 이 키핑인장의 아이들은 물을 준 지 5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에라도 그렇고 이 아델도 그렇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지금 물이 많이 고파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화분 속에 수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이들 로제트를 보고 얼굴이 많이 말랑말랑, 지금 말랑말랑하고요. 물 흡수를 제대로 못했어요. 해갈이 안 된 거죠. 말랑말랑하고 물을 현재 못 먹은 상태예요. 요런 아이들을 보면 물고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다 보면 이 초보맘들은 요 아이 얼굴만 보고 물이 고프구나 하고 물을 또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 초보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2주예요. 봄하고 가을은 기본적인 주기를 가급적이면 지켜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아이를 빵실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꾸 물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그 기본적인 주기를 지켜서 이렇게 말라서 안쓰럽지만 다음 물주기 타임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 주는 타임이 돌아왔을 때 충분히 저면 관수를 하셔도 되고 뭐 하루 종일 비를 맞춰도 되고 그렇게 충분히 주는 걸로 2-3번만 반복하면 이 아이들 얼굴이 로제트가 빵실하게 커진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맘먹지 말고요. 기본적인 그 주기를 반드시 지켜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굴이 지금 말랐어요. 처음 올 때보다 얼굴이 반쪽으로 쥐었어요. 그렇다고 빨리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물을 연거푸 주시 마시라는 거. 저 요 아이도 진짜 안쓰럽죠. 요 아이 보니까 얼굴이 반에 반쪽이 됐어요. 요 아이는 그래도 조금 덜해요. 러블리 로즈죠? 조금 덜해서 덜 불쌍해 보이는데 이 아이는 더 많이 얼굴이 줄어들어 가지고 오늘 거기다가 또 하엽을 싹 정리를 하니까요. 공간이 성성 빈 거 있죠. 그런데 꾹 참았다가 다음 물주기 때 충분히 주려고 저도 지금 참고 있어요. 그거 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연거푸 물을 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 아이도 탱고랍니다. 탱고는요 하엽도 많이 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빛깔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 아이도 한 4년 묵으니까 요렇게 예뻐졌어요. 이 아이 처음 데려올 때요 진짜 빨간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초록초록하니 약간 그 레티지아 닮은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기특하죠. 요것도 프리티랍니다. 1,000원짜리 프리티. 이 아이는 목대를 이렇게 올리는데요. 제가 이 베란다에서 키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늘어지게 그렇게 하면 수영을 좀 멋지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요거는 성격이에요. 저는 아이들 이렇게 늘어지는 거를 못 봐요. 못 봐가지고 이렇게 다 꼬지를 꽂아가지고 늘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나중에는 버티다가는 나중에는 이렇게 뭐 늘어지게 해줘야 되겠죠. 요것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게 한계가 아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집에서도 예쁘고 키핑장에서도 예쁜 줄리아나죠. 줄리아나도 이렇게 지금 꼬지를 꽂아놨는데요. 얘가 그냥 뒤로 조금
물을 요번에 조금 충분히 먹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입장이 좀 말랑거린데요. 뒤로 제껴져가지고 여기가 좀 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수영은요, 수시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눈에 띄었을 때 저렇게 잠깐 꼬지를 사용해서 그때 수영을 잡아주면 그 예쁜 모습의 수영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비두고 생긴 대로 키우면은요, 진짜 뭐 베란다 거리다에서나 키핑장에서나 진짜 해벌레하게 진짜 수영이 안 예뻐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수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꼬지 꽂아놓은 게 배기 싫어도 그래도 항상 요렇게 거의 뭐 2개 건너 하나씩은 이게 항상 꽂아져 있고요. 한 2달 정도 돼서 이 아이가 자리를 잡았을 때 저걸 살며시 뽑아주면 이렇게 예쁜 수영, 틀어지지 않는 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덕양 갈배기예요. 그래도 환경이 좋은데 오니까 라인도 치고 예쁜데 풍성한 맛이 없어요. 요거를 꼬집기를 하고 싶은 오늘 유혹이 있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루돌프. 요거는 진짜 바싹 말랐죠? 이 아이에게 오늘 물을 주고 싶은데 꼬챙이로 여기를 나무 꼬챙이래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니까요, 물이 조금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많이 빨리 건조한 상태인데 참았고, 요도 분갈이 하고 나서 이게 천물 준 지 얼마 안 돼요. 이거 올리비아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바싹 많이 말랐는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 참았다가 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요렇게 일한 김에 제가 생각난 김에 다육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 만약에 상처를 주게 되는 하엽 정리라든가 꽃대 정리라든가 이런 걸 하셨다면 최소한 앞뒤로 2-3일 정도는 간격을 띄었다가 물 관수를 하시는 걸 꼭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이 고파 보여도 기본적인 주기를 반드시 지켜서, 이게 한 번에 얼굴을 피려고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아이들의 물을 받아먹는 그 시간을 지켜서 관수를 하신다면 그래도 다육이가 아플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겠죠. 내가 언제 데려다 놨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진짜 예뻐 보이는 때가 있죠. 오늘은 이렇게 2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도 키핑장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또 주저리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목 치료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건강 상태 아주 좋아요. 목소리만 돌아오면 된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그래도 매일 눈맞춤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자,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소하고 집에 가야 돼요. 장화가 아주 먼지 투성이죠. 깨끗하게 치워놓고 집에 갈 겁니다.